아침 식사하러 갑니다. 7시 20분. 저기 식당. 저기 호수. 유리창 이렇게 큰 것도 처음 보겠네. 사진 한번 찍어 드릴게. 연세가 방에 가서 가져오래 가지고 그 가져 갔더만 차가 연세를 안 내면 안 되거든요. 오케이. 혹시 내리시면 안 계시죠? 와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좀 걱정이 됐나? 아니 왜다가 그래서 해가지고 앞에 댈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차가 나오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돌아오는가 했는데 좀 이상해서 전화를 아이들이 뽀드득. 이게 배네. 이게 배야. 이거 타고 도는 게야.
기차가 도착합니다. 유람선. 놀라라. 설명하면서 눈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사이로 전망대에서 사진 찍으면 또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진 찍으시고 남는 데는 없어지는 건 돈이고 남는 데는 사진뿐이라죠. 여행했을 때 눈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눈 소식이 있으니까 눈밭을 가보시고 지금 눈이 들어옵니다. 저도 이좀 평생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한번 해가지고 여기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쁩니다. 천년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기도 있습니다. 맞죠? 저도 본인 손상한 거기 때문에 웬만한 모자를 좀 안 쓰라고 했는데 모자 써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까보면 되니까 모자 쓰고 이렇게 해서 사이드 공간대도 춥습니다. 호수 위에서 미친데야 보기 때문에 공짜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래서 조명만 넣으면 완전 트리 그 자체입니다. 너무 예뻐요. 자, 어제 제가 쇼하신자 저녁에 설명을 했지만은 뒤에 계신 분들은 잔다고 설명 하나도 못 들었어요 이라 하시는데 제가 원래 리바이벌 안 합니다. 그 옆에 보면 우수산이라는 원래 활화산이 있었어요. 이 활화산이 우수산이 포교 737m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분화를 계속 이렇게 몇십 년마다 하는 그런 활화산이에요. 20세기에 들어서 벌써 3번을 분화했어요. 1910년, 1943년, 1977년 그리고 21세기 딱 시작되자마자 2000년도에 또 크게 분화를 해서 이제 그 화산재가 상공 3,800m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도야고 일대가 전부 다 화산재로 덮였어요. 근데 경보 발령을 해서 일본은 워낙 화산 폭발도 많고 지진도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피 훈련을 하거든요. 대피 훈련을. 그래가지고 인명 피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행히. 근데 화산재가 덮인 나무들은 전부 다 개사했습니다. 화산재가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백두산 폭발했을 때 그 화산재가 북해도까지 날아와서, 왜냐면 날아올 수 있는 이유가요, 불기가 똑같다 했죠. 백두산의 북위 41도, 그리고 북해도가 시작되는 게 북위 41도에서 45도 사이니까 백두산의 화산재가 북해도까지 날아왔대요. 그 화산재가 엄청나게 이제 길게 멀리도 날아가는데요. 그게 이제 지층을 연구하는 지질학자에 의해서 그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이제 겪었지만 좋은 점은 있어요. 여러분, 어제 도야호의 온천수 너무 좋았죠? 원래도 좋았지만 1910년부터 이제 온천 이제 도시로 이제 온천으로 유명해진 곳인데요. 2000년에 우수산이 화산 폭발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온천수가 더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온천에 들어가서 이리 만져보면 매끌매끌해요.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엄청난 피해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수산이 언제 폭발해서 이제 이 소화신전이 생겼냐면요, 1943년도에 폭발한 것에 의해서 생겨졌어요. 맨 처음에는 1년 뒤에 44년에 50m 정도의 언덕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반년이 지나고 나서 45년에는 결국은 점점 융기가 돼서 407m의 기생화산. 근데 세계에서도 이런 건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유례가 없어서 이런 화산을 베로니테 화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화산 폭발 당시에 지하에 마그마가 흐르잖아요. 마그마가 지하에서 이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이제 고여 있다가 그게 점점 이제 위로 솟아오른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땅속에 있었으면 마그마였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보면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한장하게 생겼어요. 지금도 연기가 나고 있는 기생화산이지만 그 활화산이고요. 표면 온도가 약 300도 정도 됩니다. 가까이만 가도 100도이기 때문에 또 뭐 100도 맞나 이러면서 그 가까이 가서 손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표면 온도가 300도예요. 그래서 눈이 쌓여 있지만 지금도 연기를 내뿜는 곳에 가면 눈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뜨겁기 때문에. 자, 그래서 쇼와신자는 쇼와 시대에 일본의 천황의 연호를 따서 쇼와 시대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 천황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시대였죠. 그때 생겨났는데, 원래는 이런 기생화산이 호수 괜찮 한번 보십시오. 너무 예쁩니다. 생기기 전에는 가옥이 한 50채 정도 있고요. 그 일대가 전부 다 보리밭이었어요. 보리밭이었는데 그 주위에 그 우체국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취미가 그림을 그리는 게 취미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리밭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예술가들은 예민하잖아요. 조그만 것도 놓치지 않는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림을 그리려고 딱 이렇게 보니까 지형이 아무래도 앞에 그렸을 때 지형하고 틀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좀 계속 지형이 올라오는 조금 윤기된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보리밭은 괜찮지만 사람이 50가구나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렸는데 사람들이 그냥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왜냐면 옆에 한라산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생각을 잘한 거죠. 이건 위험하다. 근데 재력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의 보리밭을 전부 다 사버렸어요. 사고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냈어요. 억지로라도 강제라도 나가게 했어요. 다행히 그러고 나서 이 보리밭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기생화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마츠 마사오라는 우체국 국장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쪽에 가면 동상도 하나 세워져 있고요. 지금 그 일대가 자기가 샀기 때문에 쇼와신전이 1957년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지만 천년기념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지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먼저 사고 기생화산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미마츠 마사오 국장의 가문의 땅이에요. 좀 아이러니한 면도 있는데요. 가문의 땅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지금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서 도야 쪽으로 오시면 꼭 빠지지 않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베로니테형 화산이기 때문에 항상 거쳐가는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주위에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눈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오르지 않은 곳 약간 올라가서 발자국도 한번 남겨보시고, 또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구분 없이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오는 곳이 쇼와신전입니다. 사진 많이 남기시고.
그리고 눈밭이니까 혹시나 미끄러지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쇼와 신전 보시고 그 다음은 우리 한 50분 정도 이동해서 점심이 들어있는 노브리베트라고 해서 또 북해도의 2대 온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지다이문화라고 해서 우리나라 무인성촌 같은 곳인데요. 네, 거기서 공연도 관람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오늘 호텔은 2시간 정도 이동합니다. 조전페이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립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관광지에서 출발하실 때마다 혹시 화장실이 급하신 분은 항상 들리고 집합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화신전 쪽으로 가시면은 오른쪽에 또 오수선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 시화신전보다 조금 이제 해발이 높죠. 있거든요. 네, 그는 고급 이제 여관에 이렇게 주무셨어요. 근데 1층이라 다행히 흔들리긴 흔들렸지만 높은 건물이 아니라서 좀 괜찮았는데 쿠마모토 지진이 이틀 연달아 왔었어요. 처음에 지진이 오니까 저도 처음 가이드는 했지만 잘 피해갔는데 그때 처음 겪었거든요. 좀 무서웠어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끝나면 괜찮은데 여진이 계속 되는 게 그게 진짜 무서워요. 그때는 여진도 굉장히 잦았거든요. 한 1분, 2분 있으면 여진이 계속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여진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은 워낙 그 연구가 발달이 되어서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전화에서 알림이 와요. 좀 있으면 여진이 올 것이다. 그러고 나면 1, 2초 뒤에 진짜 여진이 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1, 2초인데도 그때가 진짜 불안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또 얼마나 큰 지진이 올까. 그걸 밤새도록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우리 고객님 중에서 어르신들 70대 어머니 아버님들 4분이 오셨는데 나중에 밤 12시쯤 되니까 지진이 한 9시 반쯤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큰 지진이 오고 나서 계속 여진이 왔어요. 견디다 못 하셔서 밤 12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이드님 우리 한국에 보내주세요. 그래 밤 12시에 뭐 공항에 하트로도 열지도 않고 개인 비행기가 있어도 그죠? 그 정도로 무서웠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 일단은 우리가 1층이고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불 조금 덮어 쓰고 이렇게 가방은 일단 미리 챙겨 놓으시고 입구 쪽으로 오셔서 좀 주무십시오. 다다미 방이었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드려 좀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그래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은 전부 다 우리 고객님도 아유 가이드님 우리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엄청 기뻐하시면서 아침도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관광하고 있는데 이제 뭐 조금 여진이 느껴져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많이 잦아들었거든요. 버스가 움직이니까 별로 못 느낄 정도였는데 그날 밤에 또 지진이 올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날 밤에 또 온 거예요. 그날 밤에는 우리 고객님들 후쿠오카 근처 호텔이라서 18층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침대가 들썩들썩하니까 저도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동반하고 오신 분은 나중에 호텔에서 안 되니까 반케이트 홀을 오픈을 했어요. 거기에 객실에 있는 이불을 갖고 와서 자도 좋다. 이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한국 분들이 그때 참 많이 투숙을 하셨는데 객실 한국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너무 무서워하시니까 지금 우리는 처음 겪었잖아요. 너무 무서워하시니까 오픈을 해주셔서 이불하고 이런 거를 다 갖고 오셔서 우리 고객님 그때 많진 않았는데 그때도 한 2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반 정도가 그 반케이트 1층으로 내려와서 여차하면은 밖으로 튀어나기 가까운 곳 우리가 18층이니까 그죠? 지진 일어나면 또 엘리베이터를 못 타니까 그래서 노약자분과 그리고 이제 어린이를 동반하신 가족분들은 불편하지만 반케이트홀에서 주무셨어요. 그 이틀을 겪고 나니까 고객님들 가시면서 뭘 하시는지 압니까? 저도 진짜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래도 다행히 관광을 다 하고 저녁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스케줄을 다 소화를 했어요. 근데 뒤에 들어온 가이드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제대로 관광도 못하고 지진 소식을 듣고 비행기 내리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신 분도 많으셨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행히 관광은 다 했죠. 네, 가시면서 가이드님 우리 뭐 이러면 쉽게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아났으니까 앙덩 살지 말고 먹는 거 먹고 즐기면서 삽시다 이러면서 가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살아서 다행이라고. 근데 참 그런 지진을 겪고 나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앙덩 살 필요는 없다. 좀 베푸면서 삽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베푸면서 살고 엉키지지 말고 쓰고 삽시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지진이
굉장히 잦아졌어요. 그 지진이 2011년도에 동부지방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특히 일본에서는 3도 이상 지진이 1년에 2,000번 정도 일어나다가 점점 많아져서 2011년 동부지방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2011년도에는 3도 이상 지진이 5배는 늘었다고 10,000번이 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큰 지진이 올 징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다른 산에 비해서 많이 쌓이지 않고요. 나중에 내리셔서 사진 찍고, 예. 그리고 혹시 화장실 가실 분은 그 N쪽에 보면은 내리셔서 N쪽에 보면 조금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시고 그 뒤에서 사진 찍고, 예. 그리고 그다음 우리 이동하는 데는 한 50분 걸리니까 웬만하면 화장실 들렸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와, 야, 연기 난다. 집이 난다. 있는 나무나가 올라와. 하고 연기해서 화장실 갔다고.